이 차가 이 트랙을 달리기 위한 프로세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GPS 지도 말고 정밀 지도를 입력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이 트랙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한 랩을 돌고 왼쪽 가장자리로 한 랩을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 지가 다 계산해요. 거기서 최적의 레코드 라인을 계산을 해갖고 한계 속도까지 밀어붙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랩타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비가 돈 랩타임을 보면은 점점 빨라져요, 조금씩. 근데 그래봤자 1초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면이 차갑고 타이어가 차가운 상태에서도 그 상황에서 최고의 랩타임을 끊는 거죠, 계산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가 이 행사를 마련한 이유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여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동차 경주나 서킷에서 일부러 시연을 많이 해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아우디는 두 가지 다른 차를 개발을 해놨는데 잭은 이제 돌발 상황을 다 계산하면서 주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동주차처럼 만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죠. 로비 같은 경우는 트랙 전용인 거죠. 트랙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세팅이 된 차라 그러니까 A7으로 만든 잭하고는 성격이 또 좀 달라요.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사고가 없는 환경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나만 주변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쌍방향 통신 기술이 더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인프라까지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손 놓고 안심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2020년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을 L0부터 L4까지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L5는 정말 꿈같이 영화처럼 아무 손 하나 안 대도 갈 수 있는 차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먼 미래고 L4가 조건부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그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업체들이. 그래서 왜 조건부가 필요하냐면 나는 똑똑한데 다른 차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학습을 하고 진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기술로도 그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 있고 자동주차도 그렇고 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경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각조각 맞물려 갖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밑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에서 7초 내로 수동 모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 개념이 바뀌죠. 계기판도 더 커지고 영화 보는 디스플레이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7초 내로는 다시 운전자 모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어백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저희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약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기술들을 쓰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익숙해서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 두려움도 큰 거고.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겠죠. 아마 그 차를 설계할 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갓길을 가는 몇 명을 치고서는 운전자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몇 명을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딜레마예요.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물체와 동물, 물체와 사람의 관계라면은 그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이트 비전에도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표시도 하고 그 사람의 진행 방향까지 다 감지를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뭐가 있는 것 중에 이 중에 살아있는 게 뭐고 받아되는 게 뭔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살아있는 걸 우선시해서 그냥 뭐 쇳덩이나 자동차나 이쪽을 받아버려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행사가 원래 이번에 스페인에서 하기 전에 미국에서 올 초에 했었는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후배들도 갔다 오고 보면서도 달리면 얼마나 달릴래나 그냥 뭐 신용이나 내겠지 이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레이서나 인스트럭터가 옆에서 운전하는 거 타는 것처럼 전력 질주로 해요, 차가. 엄청난 가속력이랑 뭐 횡재 같은 걸 다 느꼈는데 정말로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제가 그냥 옆자리 타서 체험하는 행사가 아니라 먼저 로비가 트랙을 도는 걸 경험을 하고요. 경험을 하는 와중에 랩타임 다 재놓고 그 다음에 무게와 성능이 똑같은 RS7으로 제가 같은 트랙을 도는 거죠. 그래서 랩타임 배틀을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코너에서 속도가 얼마나 나왔나도 봐야 되고 어디서 브레이크 밟았나도 봐야 되고 되게 바빴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일단 아우디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 않았나 보다. 화이트보드에다 써놨어요, 이제 기록을. 로비가 2분 8초 722였어요. 근데 저는 2분 5초 903이었어요.
개발 총괄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비는 자기 능력의 97%만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연석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지르려고 연석 타고 지나가고 이러는데 연석 타지 않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약간의 마진을 두고 달리는 거죠. 트랙 달릴 때.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니까 졌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얘가 이날 10명의 기자를 태우느라고 10랩을 돌았는데 10랩의 기록이 거의 1초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로비랑 저랑 10바퀴씩 돌았으면은 제가 100% 졌겠죠. 네. 해킹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 자율주행차는 사람으로 치면 눈하고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정보를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신호라든지 침입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거의 곳간문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 기술이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 기술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약간 다 같이 몰려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체마다 약속한 것처럼 2020년을 못 박은 이유가 나만 2021년에 내놓겠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열 양상도 있는데 네. 자동차 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판매는 정체 상태에 이른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를 먹여 살리는 건 신흥시장이에요. 아니면 아주 비싼 초럭셔리카든지 양극단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란 말이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5%에 달할 거라는 그런 조사기관의 예측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차를 팔아서는 언젠가는 더 이상 미천에 떨어져서 돈 벌 수단이 안 생기겠다, 이런 걱정에 휩싸인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바라보고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든 기관은 없고 각 나라별로 법규라는 브레이크로 이제 그걸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데 인류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쓰려고 발명을 지금 해나가고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이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구글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도 그 TV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걔네는 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똑똑하게 됐을 때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가 낫지? 없을 때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걔는 킬 스위치를 누르겠죠. 인류를 없애는 쪽이 더 낫겠다.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구글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자동차 업계가. 그래서 제휴를 오히려 역으로 추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구글에서 만들 그 자율주행차를 포드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는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개념 자체가 차한테 넘겨주는 거죠, 판단권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갖춘 IT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예요. 그래서 뭐 먹지? 주변에 식당 검색해봐 이러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지메일을 쓰고 웹서핑한 걸 다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 취향에 맞는 걸 딱딱 찍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신뢰를 하고 가겠죠. 그럼 반대로 구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할 테니까는 요 비슷한 요 사이에 취향이 드는 사람이 오면 우리 쪽 먼저 보여줘.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죠. 당장 그 내년에 이제 신형 A8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네시스 EQ900에 들어간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형 A8 같은 경우는 차선도 바꾸고 인터체인지에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는 차 감지해갖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 양보받아서 들어가고 방향을 꺾고 이것까지 다 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그 시속 60km 이상의 속도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환경에서만. 그래서 GPS 정보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면은 그 기능이 해제가 되겠죠. 근데 바로 이제
곧 만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업체들이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또 문제가 될 부분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